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우리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영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는 좀 어떻게 푸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은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제가 이 사진에 있는 옷이랑 똑같이 입고 나와서 이 여자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온 것 같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휘 문제였었고요. 이 단어의 동의어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recompense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라던가 보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상이라던가 보수. 그래서 굳이 이 내용을 해석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어휘 유형이었었고요. 정답은 1번의 remuneration이라는 요 단어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동의어가 뭐가 있었냐면 이 compensation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보상 또는 보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얘도 같이 동의어에 속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뭐 보상이라는 의미보다는 보수에 가까운 의미를 찾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pay라던가 salary라던가 wage와 같은 단어들, 우리가 급여, 보수 정도로 알고 있는 단어들이 또한 동의어에 엮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recompense는 보상이나 보수,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방사능 피폭 그리고 보상 법에 따라서 정부가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수보다는 보상의 의미에 더 가까운 내용으로 사용이 되었었고 같은 의미로 compensation 있고요. remuneration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좀 살펴보자면 이번에 parsimony 같은 경우에는 인색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색함. 근데 얘가 동의어를 가지고 있어요. 선택지에. 누구였었냐면 바로 4번. stinginess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인색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의어로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3번의 elopement 같은 경우에는 도피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이제 그냥 탈출보다는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도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elopement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서. 자, 두 번째 문제의 동의어를 찾아라 라는 부분은 lavish라는 단어였어요. lavish. 자,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번 저녁은 굉장히 ravish한 affair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ffair는 뭐 사건이란 뜻도 있지만 행사의 의미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행사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뒤에 보니까 glorious food, 음식도 굉장히 화려했었고요. 그리고 샴페인도 끊임없이 제공이 되었답니다. 그러한 파티를 어떻게 지칭을 했겠느냐. lavish는 그만큼 뭐 화려한의 의미고요. 또는 굉장히 호화로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려하고 호화로운 거. 동의어가 뭐가 있을까요? 정답 2번에 sumptuous라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표현 중에는 동의어로 볼 수 있는 거 ornat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화려하게 장식된의 의미인데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 중에 ornament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장식이란 뜻의 명사죠. 그쵸?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opulent라는 단어 이것도 화려하거나 호화로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uxurious와 같은 표현 또는 뭐 splendid 화려한 또는 막 장엄하고 막 웅장하고 그랜드와 같은 표현들이 모두 하나의 단어에 포함이 된다. 같은 동의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1번의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conglomerate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보기에는 형용사 같이 생겼지만 얘는 명사고요. 그리고 거대한 기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복합 기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명사고요. 기업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번의 legendary는 어렵지 않죠. 전설적인, 그만큼 유명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3번이고 slavish는 lavish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slavish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노예라는 단어, slave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만큼 맹종하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동의어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뭐 subservient 같은 단어들이 동의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복종하고 맹종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동의어는 2번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lavish란 단어는 화려하고 그리고 호화로운의 뜻이라서 sumptuous라는 단어, ornate, 장식적인, 장식이 많이 들어가는 뜻, 또는 opulent 같은 뜻이고요. luxurious나 splendid 또는 grand와 같은 단어들과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번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동의어는 unquenchable이라는 단어예요. unquenchable. 출제가 많이 됐었던 단어 중에 하나고요. 채워지지 않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또 그만큼 끊임없는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충족이 되지 않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떤 것들을 보이냐면 끊임없는 어떤 호기심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모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근데 어떤 모든 새로운 것? 그들이 마주하는 모든 새로운 것에 있어서 끊임없는 호기심을 보이기도 한다. 자, 그때 형용사 unquenchable가 동의어가 될 수 있는 단어는 2번의 insatiable.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만족하다라는 표현이 satisfied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satisfied라는 표현에서 마찬가지로 이 sat이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역시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라는 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채워지지 않는 뭐 이런 뜻으로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죠. 뭐 예를 들면 채워지지 않는 거니까 unappeasable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원래 appease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달래다라는 뜻이에요. appease라는 동사. 달래는 건데 달랠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채워지지 않는 이런 뜻으로 역시나 같은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뭐 통제할 수 없는 uncontrollable 뭐 이런 단어들 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이렇게 뭐 채워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다, 굉장히 열렬히 탐구한다, 탐한다라는 의미에서 voracious 같은 뜻이죠. 그쵸? 이런 표현들도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보자면 infallible 같은 경우에는 절대 틀리지 않는의 뜻이죠. 절대 틀리지 않는. 그리고 3번의 aesthetic 같은 경우는 미적인, 심미적인의 뜻의 형용사고, 4번의 formidable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공할 만한, 어마무시한 또는 두렵게 하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동의어로 가능한 것은 2번의 단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4번도 어휘 문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의 선택지에 모두 come이라는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갑자기 나에게 struck 되었다. 뭐에 대해서? How we could improve the situation.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개선시킬지에 대해서 그 방안이 나를 스쳤다. 다시 말해서 struck이라는 거는 원래 strike이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죠. 원래 strike은 기본적으로 치다, 때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나에게 어떤 생각이 갑자기 나타나다 또는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come up with 하면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이 나타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4번이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보여지고요. 1번의 come out in 이란 표현은 어떤 뾰루지나 이런 것들이 돋다,
그런 것들이 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 come on to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한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파를 던진다라던가 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다. 원래 누구한테 추파를 던질 때는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come down on 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굉장히 나무라다라는 뜻이에요. 혼내고 나무라다. 누구를 나무라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연결된 것은 4번이다. 어떤 생각에 대해서 떠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5번에 어법상 옳은 것은 해가지고 우리 어법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1번 보시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지구가요 훨씬 더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교급 강조부사죠. 뭐보다 더 크다? than the moon. 달보다 훨씬 더 지구가 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종속절의 시제 또한 과거로 일치하는 것이 올바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뭐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시제를 일치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유지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지구가 달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맞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또는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앞에 told라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고 해서 그 불변의 진리까지 과거형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 글에 썼다라는 내용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과거 시제의 동사를 비동사 현재형 이주로 바꿔야 옳은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고요. 두 번째, not until A, B 문장이네요. 자, not until A, B 문장은 정리를 좀 하자면 주로 이렇게 많이 외우실 건데 여기서의 A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문장이 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지만요. 이 not이라는 것, 그러니까 문두에 부정부사가 왔다라는 이유로 이후의 문장, B의 문장은 도치가 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트릭을 썼냐면 not until 다음에 바로 그냥 도치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until 뒤의 문장은 도치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얘는 도치를 시키면 안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얘 도치시키지 않고 원래로 되돌려 놓습니다. spent. 이렇게. Not until he spent 3 days at the university hospital 까지가 until 문장이고 그리고 나서 뒤에 따라 나오는 B 문장은 도치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도치가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도치는 여기 B 문장만 되어야 하는데 2번 선택지는 A번 문장까지 도치를 시켜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석은 어떻게 하죠?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했다 정도로 해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그가 3일 동안을 대학병원에서 보내고 나서야 was the final diagnosis made 라고 해서 최종 진단서가 나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치 다 시키는 거 아니고 not until A는 그대로 두고요. B 문장이 도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였던 문장. 자, 이번에 3번으로 가고요. 3번은 정답, 옳은 것. 그쵸? 옳은 게 바로 3번이었었어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many 단수 명사. many 단수 명사는 단수 동사로 받는다. 라는 개념이었었죠. 왜? 근거리 법칙 때문에 그래요. 뭐가 근거리 법칙이냐면 동사와 가까운 명사의 수를 일치시켜준다는 게 바로 근거리 법칙이어서 아무리 앞에 many가 왔다고 해도 가까이에 있는 단수 명사 때문에 동사를 단수로 유지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해석은 많은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많은 소녀들이요. wishes to see the film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영화를 보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해석적으로는 복수로 가지만 어떤 문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수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럼 4번으로 가서 얘는 뭐가 틀렸겠죠. 그렇죠? Hungry as the man wa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양보절 도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s는 뭘로 바꿨어도 된다? though라는 접속사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양보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비록 뭐뭐 했지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양보절인데, 그쵸? 이 경우에 비동사의 보어를 앞으로 데리고 와서 도치시키는 현상입니다. 얘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해석은 그 남자는 배가 고팠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양보절이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진 않고요. 앞에는 잘 쓰였어요. 그 남자는 배가 고팠지만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he would rather die of hunger, 차라리 굶어 죽겠다고요. 뭐 하느니? than selling his watch, 그의 손목 시계를 파느니 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틀린 부분이 하나 있죠. would rather A than B 문장입니다. would rather A than B. 자, 얘는 해석을 어떻게 했었냐면 차라리 A 하겠다, B 하느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차라리 A 하겠다, B 하느니.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조동사 표현이기 때문에 조동사라는 것은 뒤에 뭘 취하죠? 동사 원형을 취한다라는 거. A도 동사 원형을 취하고 B도 동사 원형을 취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A는 die라는 동사로 동사 원형을 잘 취해놓고서 된 이후에는 갑자기 ing를 붙여서 틀렸어요. 얘도 어떻게 동사 원형인 sell로 바꿔라.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법상 옳은 것은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6번에 우리말 영작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10분은 프로젝트를 마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다 라는 문장을 영작을 했습니다. 10 minutes is too short. 이것까진 괜찮아. 뭐뭐 하기에 해서 우리가 투투용법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To finish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끝마치기에는 딱 보기에는 투투용법이니까 잘 들어왔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투투용법 사이에는 뭘 집어넣죠? 형용사나 부사가 오는 게 일반이에요. 그쵸? 형용사나 부사가 오는 게 일반적인데 형용사와 부사라는 단어 하나만 위치해 쓰는 굉장히 간단하게 쓰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 만약에 형용사 부사가 다른 명사나 관사를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어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to라는 것에 어순이 정해져 있죠. 어떻게만 써야 하죠? to, 형, 명 이라는 어순. to, 형, 명. 그래서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렸을 때 어디서 공부를 했어 이러신 분들. to, 형, 명의 순서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어때요? short만 왔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형용사니까. 그런데 앞에 관사도 있고 명사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럼 얘를 어떤 순서로 바꿔줘야 돼요? to 다음에 형용사인 short가 와야겠고 그 다음에 관사인 그 다음에 명사인 time. 요런 순서로 써야지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10 minutes is too short a time to finish the project. 이렇게 써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잘 옮기지 못했죠. 틀렸고 2번. 자, 비록 그 소식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의 일을 하려고 애썼다라는 문장입니다.
좀 긴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비록 했네요. 비록 그 뉴스라는 그 소식이라는 것이 왔어요. 뭐로써? 아주 놀라움으로써 다가왔습니다. To all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요, try to do his work. 자신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도 포인트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as though. 마치 뭐뭐인 것처럼. 같은 뜻,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자신의 일을 하려고 했었냐면 nothing had happened.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문장 잘 맞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as though나 as if 문장에서의 가정법 시제죠. 자, as if나 as though 문장에서 가정법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정법 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가정법 had pp니까 과거 완료 썼네.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의 의미가 뭐더라? 그쵸. 과거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라는 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의 특징이었었죠. 그러면 이미 일어났지만, 그쵸? 이미 일어났지만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이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를 과거 완료 시제로 부정한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although라는 접속사로 의미를 잘 살려냈고 두 번째 as though, as if 문장에 있어서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의미 전달이 정확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번 문장은 잘 쓰여져서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번 문장으로 갈까요? 데이비드는 그의 쥔 손을 느슨하게 했고 그를 놓아주었다. 데이비드가요, loosen이 느슨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죠. 뭐를? his grip이라고 되어 있는데 grip이라는 것은 꽉 쥔 손을 의미합니다. 그의 꽉 쥔 손을 느슨하게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연결돼요. let him to go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간단하죠. let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역동사. 자, 사역동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가지는 오형식의 동사인데 이때 목적격 보어를 뭘로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게 특징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to go 부정사를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let him go, 그를 놓아주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3번은 to 부정사를 지워야 옳은 문장이 되겠고요. 4번에 제이슨은 직장의 변화에 좀처럼 민감하지 않다. 자,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라는 표현이니까 예상한 것처럼 부정부사가 문두에 등장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부사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사가 문두에 위치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문장 맨 앞에 위치하는 경우 어떤 현상이 생긴다? 도치 현상이 생기더라. 그런데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치가 되지 않았어요. 주어 동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옳게 바꾸려면 요거를 이렇게 도치시킬 필요가 있겠죠. Is Jason sensitive to changes? 어떤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도치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다.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문장입니다. 정답이 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2번이 되는 게 맞다. 자, 7번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7번. 1번, 후기에서 당신이 비판한 그 작가가 답장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the author 이라고 되어 있죠? 작가예요.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떤 작가냐면 whom you criticize, 당신이 비판한. 그쵸?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옳게 잘 쓰여졌고 in your review, 당신이 후기에서 비판한 그 작가가 동산 여기 있죠? has written, 뭘 작성했다? a reply, 답장을 작성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잘 쓰였습니다. 옳게 잘 쓰인 문장이고요. 2번 문장으로 가서 관찰된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엄청났다. 자, 그러면 관찰된 변화의 속도,
얘가 주어죠. 관찰된 변화의 속도가 훨씬 엄청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even은 뒤에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을 강조할 때 뭐 even이라던가 much라던가 그쵸? far 이런 것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even을 쓴 것은 적절하고요. even greater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뭐보다 비교급 왔으니까 than 쓸 수 있어요. We expected 우리가 기대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났습니다. 제대로 잘 영작이 된 문장이네요. 그쵸? 3번으로 가서 꿀벌은 많은 위험한 것들에 노출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꿀벌들은 be exposed to가 하나의 표현이죠. 어디에 노출되어지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to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to라는 것이 부정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잖아요. 이거를 구별하는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to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노출이 되는데 어느 쪽으로 노출이 되냐면요. Many dangerous things. 많은 위험한 것들로 노출이 되어집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치사 표현으로 잘 들어왔고요. 전치사니까 당연히 뒤에는 명사구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옳은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인데 4번이 옳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1번 관광객들이 이곳에 왔지만 하룻밤을 머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대요. 거의 없었다. 자, 그런데 문장을 보시면 Japanese tourists가 came here, 여기에 왔지만 까진 괜찮아요? A few stayed overnight 했을 때 a few가 쓰이면 이건 긍정이란 말이죠. 몇몇이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몇몇이 약간의 사람이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작되는 부분은 뭐였었죠? 거의 없었다라고 표현이 돼야 돼요. 거의 없었다. 그러면 긍정으로 갈 것이 아니라 부정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거의 뭐뭐 않는의 의미를 가질 때는 관사가 없는 걸로 가야지 부정의 의미가 되더라. 그래서 a few가 아니라 few만 써야지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few와 few의 의미 차이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a few는 긍정으로 약간이라도 있다란 뜻이고 few는 부정으로 거의 없다란 뜻이기 때문에 이 영작의 의미에 있어서는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해서 few만이 stayed overnight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영작은 4번이었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독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독해 문제, 글의 요지를 묻고 있는 독해 문제가 8번에 있었고요. 다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제가 부분만 해석한다라는 것은 그 부분만 읽으세요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전반적인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 강약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한 거지. 보자마자 난 여기만 읽어야지 라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나는 왜 이걸 다 읽고 앉아있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읽어야 아는 게 맞아요. 읽어야 아는 게 맞지만 답의 근거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immortality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저는 immortal이라고 하면 옛날에 그 미라라는 영화인가? 미라는 영화에 죽지 않는 어떤 괴생명체가 한 명 있는데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모탈이었어요. 이모탈.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만 보면 자꾸 그 영화가 떠오르는데 여러분도 잘 외우기 쉽지 않으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그래서 죽지 않음, 불사, 영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자,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를까봐 설명을 해놨어요. Which means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데 living forever,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무튼 이 영생이라는 것은 has been an unreachable ambition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달할 수 없는 열망이었다라는 거죠. 네, 오래 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열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영생을 꿈꾸고 불사를 꿈꾸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용이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자, 일단 however 캐치하셔야 되고 그러나 만약에 당신의 파트너가 죽어요. 근데 뭐 하기 전에 죽어요? Before the immortality treatment became available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영생치료법이 이용 가능하기 전에 먼저 나의 파트너가 죽었어. 상상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you are left, 당신은 남겨지게 되죠. Without him or her, 그녀 없이 또는 그 없이 forever,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반자가 있어요. 부부가 되었어요. 근데 영생치료법이 발견되기 전에 내 배우자는 이미 목숨을 잃었어. 근데 나는 영생치료법을 얻게 되면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you'd go completely insane. insane이라는 것은 미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완전 미쳐버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나 혼자 평생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if you are able to become immortal, 만약 당신이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we would be responsible for, 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The suffering, 이 고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어떠한 고통? That goes along with it. 그것과 함께 같이 수반되는 고통도 내 책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원히 사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고르면 안 되는 선택지가 몇 번? 1번은 절대 고르면 안 되겠죠. Everyone wants to live lo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오래 살고 싶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답 2번이죠. Eternal life,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것이 not always good,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 라는 부분이 더 강조되었다. 정답 2번이고요. 나머지 3번, nothing is more painful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nothing이 문장의 주어로 왔어요. 그럼 전체 부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건 없다. 뭐보다? Death of a spouse. spouse라는 것은 이제 배우자라는 뜻이잖아요. 배우자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다? 맞긴 한데 하나의 예시로서 들어온 것이지 이것의 요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례나 예시 속에 담긴 내용을 절대적으로 주제나 요지랑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또한 이러한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문장 삽입 유형 한번 풀어볼게요.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은 굉장히 심플해요. It seemed to include the most and exclude the least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을 포함하고 가장 적은 것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뭔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가장 많은 것을 포함하고 가장 적은 것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맥락을 잡기 위해서는 글의 초반을 좀 읽어줄 필요가 있는데, 자, 뮤직, 그러니까 음악 산업계의 어떤 executives 하면은 이제 뭐 위에 높으신 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 임원들 정도가 될 수 있는데 한 임원 집단이요. 영국의 임원 집단이 뭐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냐면 방식인데 how to increase interest, 어떻게 하면 흥미를 좀 높일 수 있을까? 에 대한 방법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흥미냐면 전통적이면서도 international, 되게 국제적인, 그쵸? 국제적인 음악에 대한 흥미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뭐를 결정하게 됐냐면 come up with one common name, 한 가지 공통된 이름을 하나 지어보자. 근데 어떤 이름? That identified both types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타입,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라는 것은 traditional 하면서도 international한 이런 유형을 모두 인지시키는 한 가지 공통된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고 했었던 게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자,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이름 짓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뭐, tropical music 해봤는데, 이건 너무 그러면, temperate lands, 그러니까 온화한 기후에 있는 어떤 음악은 배제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탈락해버리고, 이번에는 또 ethnic music 어때? 라고 했더니, 이거는 또 뭐예요? 그건 너무 학업적이면서 너무 지루한 이름 아니냐. 탈락. 3번까지 와요. 루트 뮤직이라는 음악도 이제 이름도 한번 제시가 된 거예요. 루트 뮤직은 어때? 근데 그것은 thought to exclude non-traditional music. 뭔가 뿌리 음악이라고 하니까 전통적이지 않은 음악은 너무 배제하는 느낌이고, While 반면에 the term international pop, international pop이라는 이름은 또 어때요? Excluded more traditional music. 너무 또 전통적인 음악은 또 배제하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욕심내고 있냐면 그냥 두루두루 다 통칭이 될 수 있는 거를 원하는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안 되는 상황. 그런데 마지막에 finally, 마침내 world music이라는 것이 선택되었대요. 드디어 이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얘를 선택한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쵸? 앞에 것들도 다 탈락한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world music이라는 것이 선택된 이유가 이제 다음에 제시가 되면 가장 좋겠는데, 이미 4번밖에 없어요. 들어갈 부분이. 그쵸? 그래서 4번이 바로 뭐가 된다? 월드 뮤직이 선택된 이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내용을 살펴보자니. 그래서 아까 내용이 뭐였었죠? 월드 뮤직이 선택된 이유가 가장 많은 것을 포괄하면서 가장 적은 것을 배제하는 느낌이라서 이게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문장에서 이시 지칭하는 바는 월드 뮤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주어진 문장이 월드 뮤직이 선택된 이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그 이후인 4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에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제목. 자, for years, 수년간 이 Switzerland, 스위스가요, had been trying to find a place. 어떠한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냐면, 보니까 store radioactive nuclear waste라고 되어 있어요. 방사능 핵 폐기물을 저장할 만한 공간을 계속 찾아왔대요. One location designated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된 하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뭐로서 지정이 됐죠? Potential nuclear waste site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장 이제 잠재적인 핵 폐기물 지정 장소가 될 만한 한 지역이 지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 지역이 어디였었냐면 이 마을의 작은 빌리지였습니다. 주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민들이 막 반발하죠. 왜 우리가 핵 폐기물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 although 부분 한번 볼게요. 비록 그 시설이라는 것이 널리 어떻게 바라봐지고 있죠? As an undesirable additio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지 원하지 않는, 그쵸? 원치 않는 addition이라는 건 추가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그렇게 원하지 않는 추가로서 바라봐진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아무도 그 시설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동네에 위치하는 것을. 그렇긴 하지만 slim majority라고 되어 있는데 majority는 대다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slim이니까 과반수가 조금 넘는 걸 의미합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놨죠. 한 51%의 주민들이요, they would accept it.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의외죠. 그래서 핵 폐기물 저장 장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을이 지정이 됐고 그 지정된 장소의 주민들이 과반수가 조금 넘는 수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맥락을 잡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경제학자들이요, 뭘 추가해요? 원래 sweetener 하면은 감미료란 뜻이에요. 조금 달달하게 만들어주는 거. 여기서는 갑자기 음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대사항 또는 우대 조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여기에 우대 조건을 달아요. 달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parliament 같은 경우는 의회죠. 의회가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각각의 주민들에게 매년마다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좀 해주겠다라는 우대 조건을 달아봤어요.
Then would you favor it? 하고 물어봤죠. 그럼 당신은 찬성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 우대 조건 없이, 그쵸? 우대 조건이라는 거는 결국 돈인데, 자,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51%가 찬성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돈을 주겠다라고 해봤어요. 돈을 줄게. 그럼 너 찬성할래?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또 우리의 예상은 어때요? 돈 주면 더 많이 찬성하겠다. 그래서 51%에서 한 60% 이상 찬성하겠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자, 결과가 뭐예요? Support went down. 지지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Not up. 상승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51% 미만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For villagers, 마을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요, willingness to accept, 다음에 nuclear waste site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고자 하는 의지죠? 이런 핵 폐기물 저장 장소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의지 자체가요, 뭐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Public spirit 해가지고 공공의 정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차피 핵 폐기물 저장 장소가 필요하다면 그래 내가 감수해야지 라는 어떤 공공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against the background of this civic commitment 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시민의 희생이라는 그러한 배경 반대에는요. 그 반대에는 the offer of cash라고 되어 있죠. 그것과는 반대로 이렇게 현금을 제공하겠다라는 거. 누구한테? Residents of the village. 마을 사람들의 주민들에게 현금을 줄게라는 것은 마치 뭐처럼 느껴지더라? Felt like a bribe라고 되어 있어요. bribe라는 단어 중요하죠? 뇌물이란 뜻이죠. 마치 뇌물 받는 느낌이더라 라는 거예요. therefore,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동격의 컴마죠. 결국에 그 뇌물이라는 건 뭐라고 볼 수 있다? 뭐 하고자 하는 노력? By their vote. 그들의 표심을 사고자 하는 어떤 노력으로 보여지더라. 그래서 더 안 내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대 조건이 없었을 때는 그래 내가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라는 느낌으로 찬성을 했지만 오히려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뭐야 나 뇌물 받는 느낌인데 라고 해서 오히려 지지가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잘 담고 있는 제목을 골라봐라 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었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에 Money talks, not always. 돈이 말한다라는 것은 돈이면 다다란 뜻이거든요. 돈이 다 이렇게 해준다라는 뜻이라서 돈이면 단가? 다 그렇진 않더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하락세가 돼버린 그러한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1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 2번은 뭐예요? 위험한 거? 님비 현상이죠. Not in my backyard. 우리 마당에는 안 돼. 라는 표현인데 요거랑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의 핵 폐기물이라는 것은 예상보다는 안전해. 이것이 안전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번째, the price effect. 가격 효과. How the economy works.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는가 우리가 모릅니다. 그쵸? 정답이 되는 것은 1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지문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 지문이 길다고 해서 다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내용이나 상세 설명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더 술술 익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에 너무 압도된다던가 질에 겁먹는다던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지문의 길이가 길면 답이 더 명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푸셔야 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1번. 자, 두 사람의 대화 중에 가장 어색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생활영어 문제고요. 자, A가 뭐라고 했냐면 I scored 2 tickets to the championship ga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On Saturday. 나 토요일 날 챔피언십 경기에 2장의 티켓을 획득했어. 라고 하니까 I can't believe it. 나 믿을 수가 없네. It's been sold out for months. 그거 몇 달째 지금 매진인데. 괜찮죠? 두 번째. You will come with me, right? 너 나랑 같이 갈 거지, 그치? 라고 했더니 I wish I could. I wish 가정법이네요. 뒤에를 과거형으로 썼다라는 것은
현재 사실을 반대로 희망한다. 그쵸? 갔으면 좋겠는데 My brother wants me to babysit his kids. babysit은 아이를 돌보다 want A to B, A가 B 하는 것을 원하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형이 나로 하여금 뭐 하길 원해? 애를 좀 돌봐달래. 그래서 못 간다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대화잖아요. 이것도 괜찮고. 3번 잘 보세요. 이게 정답이었었죠? 자, 해리가 말했어요. 뭐라고? He'd give our team, 우리 팀에게 a nice bonus, 보너스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 완전히 taken aback by that. 그것 때문에 완전 taken aback 됐잖아 라는 뜻인데 요게 좀 주요하겠네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taken aback 됐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해서 be taken aback. 뒤로 이렇게 물러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거에 너무 놀라게 되면 뒤로 이렇게 움찔하게 되잖아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 그 소식에 굉장히 놀랐잖아. 아무튼 이 사람은 보너스를 받게 돼서 굉장히 기쁜 상황이에요. 그런데 B가 that's too bad. 그거 참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맥락이 이상해지죠. 그렇죠? 정답이 되는 건 3번이고요. 오히려 뭐 잘 됐다. 좋은 소식이다. 뭐 축하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죠. 3번이 틀렸고 이 표현을 외우도록 합니다. be taken aback 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다. 이게 수동태 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 by something 이렇게 붙어질 수 있습니다. 4번 볼까요? Can't you say no? 너 안 된다고 말 못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 already said I would. 나 이미 하겠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I can retract. retract이라는 것은 취소하다라는 뜻이에요. I can retract my words now. 이제 내 말을 취소할 수는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상하지 않은 표현이다. 정답이 되는 건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서요. 밑줄진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화가 이어지니까 한번 볼게요. A가 Thanks for listening to my work problem yesterday. 어제 내 일에 대한 문제를 좀 들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랬더니 There's no need to thank me. 아유,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 A가 I just had to get it out of my system. Get something out of one's system 이라는 표현이죠. Get something out 한다는 건 뭔가를 빼내다, 끄집어내다라는 뜻인데요. 나의 시스템에서 그것을 끄집어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좀 해소하다, 좀 잊다, 빼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ad to는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표현이니까 나 그거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었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야 왜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시스템이라는 건 내 몸뚱이를 의미해요. 하나의 본체로 보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나 그거 좀 해소할 필요가 있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서 나 좀 해소할 필요가 있었어. 그랬더니 B가 Do you feel better now? 그래서 지금은 괜찮니? 하고 물어봤더니 Yeah, your advice and support helped a lot. 너의 조언과 지지가 굉장히 도움이 됐어. 엄청 훈훈한 대화네요. 그랬더니 B가 If you ever need a shoulder to cry on, I'm here.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Shoulder to cry on.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란 뜻입니다.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하면 말이야. 내가 여기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에 대한 답변이 A가 돼야 되고요.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요? That's what friends are for. 에휴, 그게 친구 좋다는 거 아니겠니?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A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When did you get here? 너 언제 왔어? 나 여기 있잖아. 너 언제 왔니?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쵸? 2번. That's comforting to know. 그걸 알게 되니까 참 위안이 된다.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B가 뭐라 그랬어요? 야, 울 필요가 있으면은 기대에 울 어깨에 피가 필요하면 내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참 위안이 되네 할 수 있겠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I tried hard to hold back my tears. hold back one's tear 한다라는 건 눈물을 꼭 참다란 뜻이죠. 갑자기 울 어깨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했는데 나 어제 눈물 꽉 참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겠고요. 4번에 you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jump down on my throat이라고 되어 있는데 jump down one's throat 이라는 표현은 원래 throat이 목구멍이잖아요. jump down은 어디로 뛰어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보면 좀 징그러운 모습이에요. 누가 내 목구멍 안으로 점프해서 뛰어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형상한 건데 결국에 찍소리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못하게 하다. 찍소리도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뭘 말하기도 전에 내 목구멍으로 뛰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상황에서 찍소리도 못하죠? 누가 나한테 굉장히 분노할 때. 그쵸? 굉장히 분노하고 화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나한테 화낼 필요는 없잖아.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4번도 상황에는 맞지 않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13번. 일치불일치 문제라서 일치하는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일치하는 걸 물어보는지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지를 굉장히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치하는 걸 물어봤는데 정답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해석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keep A from B 해석이에요. keep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They can close their nostril. nostril이라는 콧구멍이죠. 그들이 콧구멍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먼지와 곤충들이 뭐 하는 것을 막는 거죠? invading their nose. invade는 쳐들어오다, 침입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런 것들이 코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콧구멍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가졌대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표현이 됐냐면 4번. 콧구멍을 막아서 먼지를 차단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아까 이것만 잘 해석하셨으면 정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갈게요.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지난 우리 해설 강의도 말씀을 드렸었죠. 흐름상 무관한 걸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냅다 글만 읽으면 만약에 정답이 2번이라는 가정하에 1번에 충분히 2번이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게끔 2번에 1번에서 말했던 문장의 단어를 갖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승부를 봐야 되는 시험에서는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맥락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 제가 어디에서 주제와 소재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선택지 이전. 선택지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주제와 소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대부분의 뱀은요 움직여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부드럽게 그들의 갈비뼈를 이렇게 구부려서 움직인대요. 자, 그것이 뭘 유발하냐면 waves of movement, 움직임의 어떤 파도와 같은 어떤 웨이브를 pass from head to tail, 이런 웨이브의 형식의 움직임이 머리에서 꼬리까지 전달되게끔 유발한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주제와 소재는 뭘로 파악하셔야 돼요? 뱀의 움직임. 움직임. 또는 그 방법. 자꾸 따로 놀고 있죠, 지금 말이랑. 방법,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중심의 소재와 주제는 요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잡았다면 이후의 문장에서 S컵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 B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forward, 앞으로 나아가면서 sideways movement라고 되어 있으니까 옆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특징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에서도 for instance, 예시를 들면서 결국 이런 sideways motion을 하는 방울뱀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4번에서는요. The species, 그 종은요. 주로 밤에는 활동적입니다. 갑자기 활동하는 시간대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거죠. During hot months니까 더운 달에는 밤에 활동적이고. 그리고 낮에는요. During cooler month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활동하는 기간에 좀 추운 달에는요. 낮 동안에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활동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재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무관한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답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15번으로 가고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순서. 자, 주어진 글을 먼저 좀 보자면요. When I was 8 years old, 내가 8살 때 내가 뭐 하고 있었냐면 주말을 우리 이모네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년의 남성이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정중한 토의 끝에, 그쵸? With my aunt, 나의 이모랑 정중하게 이렇게 논쟁을 좀 벌인 끝에 그가요, 그의 관심을 나에게 쏟았습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등장하고 이모랑 말이 다 끝나고 나서 나한테 관심을 주기 시작했다는 내용으로 끝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힌트가 되는 부분을 한번 보자면 A번에 To reduce my excitement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흥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흥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A 이전에 뭐가 나와야 되죠? 얘가 막 흥분해서 말한 무언가가 나와야 돼요. 그게 선행이 돼야겠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보시면 I asked the reason. 내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유를 물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이후에 따라 나올 맥락으로 적절할 것 같고요. B에서는 보시면 끝에 after he left, 그 중년의 남자가 떠난 이후에 I spoke of him. 난 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With enthusiasm이라고 되어 있죠. 엄청 열정적으로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What a man! 막 이래요. 진짜 너무 멋있는 남자시다. 막 이렇게. 여기 어디에 되어 있어요? 흥분되어 있죠, 지금. 그쵸? 어떤 중년의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하는 듯한 내용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게 뭐랑 일치가 되는 부분이냐면 나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쵸? 흥분했던 모습이 B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는 부분은 A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보이고요. 아까 A에서 힌트가 뭐가 있었죠? 내가 이유를 물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답변이 C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모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라는 부분이에요. 이유를 물었더니 C에서 답변을 해주네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순서는 B, A, C가 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포인트와 근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은 빈칸 문제고 두 개의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골라주셔야 되는 거였었어요. 자, 그러면은 빈칸 문제는 항상 A번과 B번 앞뒷 문장이 가장 주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A번 보시면 A번이 있기, 아이고 너무 앞으로 갔네. A번이 있기 바로 전 문장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식량이라는 것이 저장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식량이 다시 채워질 수도 있었대요. 그럼 뭔가 식량 문제가 해소되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A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population size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의 크기가 no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더 이상 부분적으로 통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The lack of food resources. 이러한 식량 자원의 부족에 의해서 더 이상 인구의 크기가 조절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간의 이제 관계가 어때 보여요? 식량 문제가 해소되었고, 그쵸? 식량 문제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제 저장도 가능하고, 그쵸? 리필도 가능해요. 리필도 가능한 상황. 이게 해소가 되니까 더 이상 이것이 인구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죠. 인구 크기에 영향 주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원인 관계예요. 그쵸?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번에 가장 적절한 접속사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얘는 좀 애매하고 따라서 해서 얘가 바로 뭐예요? 인과관계에 적절한 접속사죠. 그리고 절대 고르면 안 되는 거 however. 그러나 역접의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순접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A번에서 적어도 1번하고 4번 정도는 지워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내용을 보시면 자, B 이전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B 바로 전문장. 자, 뭐의 결과로? 이러한 농업혁명의 결과로 그러나 농업 종사자들 어떤 종사자들이냐면 living in settled communities 이렇게 정착된 어떤 단체, 정착된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그러한 농업 종사자들이 found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additional children, find의 오형식이에요. 아이를 더 낳는 거. 그렇죠? additional children이라는 것은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이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benefic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도움이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뭐에 있어서? In helping with chores. 집안일을 돕는 데 있어서 아, 자녀가 많으면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아, 그러면 B 이전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농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덕분에 아, 자녀가 많은 것이 참 도움이 되더라. 자녀가 많은 것이 도움이 되더라 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런 다음에 B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자, some members of agricultural societies 농업사회의 몇몇 구성원들은요, 이제 free, 자유롭습니다. 뭐 하는 게 자유롭냐면 engage in pursuit. pursuit이라는 것은 어떤 추구라는 의미도 있지만 직업이라는 뜻도 있어요. 직업을 참여하는 것에 좀 자유로움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어떤 것을 제외한 other than food gathering. 항상 우리가 직업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농업혁명 이전에는. 왜? 식량을 구하기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자유가 주어졌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일단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녀를 많이 갖는 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직업적인 자유도 얻게 되었다는 뜻이네요. 자, 이 두 내용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그렇게 큰 상관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다 뭐로 비롯된 사실이죠? 농업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롯된 사실인 것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러한 변화도 생겼고 이러한 변화도 생겼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가장 잘 접속하고 있는 접속사. 우리가 아까 얘가 가장 유력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얘랑 얘는 지웠었죠. In contrast는 대조적으로 라는 표현인데 이것과 이 내용이 대조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대조되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정답이 되는 건 얘가 가장 맞겠네요. Further, 게다가 내용을 덧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접속 부사라고 볼 수 있고요. 농업혁명으로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게다가 말이야, 직업적인 자유도 생겼어.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정보를 더하고 나열해주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접속사. 정답은 그래서 3번이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7번 문제로 갈 거고요. 빈칸에 가장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요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어요. 일단은 문맥을 좀 살펴보시면 The meal was entertaining. 아, 그 식사가 너무 즐거웠대요. 즐거웠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도 보시면 There were paper streamers. paper streamer, 스트리머는 뭐냐면 리본끈을 얘기해요. 종이 리본끈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종이 리본끈이냐면 They threw at one another. 서로 막 던지고 노는 종이끈도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뭐도 있었냐면요. Little balloons. 조그마한 풍선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풍선이죠? They beat from one to the oth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Across the room.
조그만 풍선을 가지고 그들이 막 던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던졌대요? From A to B.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던지고 풍선을 갖고 놀았다는 내용입니다. 되게 즐거워 보이죠? 그쵸? 그러면서 they laughed. 그들은 막 깔깔거리고 웃었고요. And shouted. 소리도 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they were very cheerful. 그들은 굉장히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글의 전반에 즐거운 분위기가 계속 있어요. 즐거운 분위기가 다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빈칸이 들어가요. 그런데 빈칸 이후에 목적절인 대절을 보시면 They were not having a good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 요거를 지금 그들 누가 봐도 앞에 문장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라는 맥락이 등장했을 때 얘를 커버할 수 있는 단어가 와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뭐였었죠? 4번. No one could say. 그 누구도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no가 왔으니까 전체 부정이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도 그들이 즐겁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 문맥을 지킬 수가 있겠네요. 정답이 되는 것이 그래서 4번입니다. 나머지는 누군가는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2번은 someone told me. 누가 나한테 그러는데 재미가 없었대. 3번 everybody wished. 모든 사람이 재밌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했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가장 맥락에 적절한 것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이것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너무 대놓고 주제를 잘 말해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디자인은요, can do more than we expect.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을 해줄 수 있대요. It can sometimes change the world. 심지어는 그 디자인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꿔줄 수도 있대요. 그럼 디자인이라는 것이 참 영향력이 크구나. 디자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얼만큼 디자인이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요. Design can also 또한 deliver environmental benefits라고 되어 있죠. 환경적인 이점을 전달해 줄 수도 있대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게다가 환경적인 어떠한 환경적 이점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가 무엇일까? 디자인이라는 건 참 대단해 라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정답 2번입니다. 디자인의 파워, 그쵸? 뭐 하는 디자인의 파워? Improve our lives. 우리의 삶을 더 개선시켜주고 증진시켜주는 디자인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골랐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요거 4번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왜? 아까 두 번째로 환경적 이점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굉장히 친환경적인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아까 그랬죠. 환경적인 이점에 대해서 말할 때 also가 들어갔었거든요. 또한 그렇다. 얘가 메인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또한 이것도 해.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줘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고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은 매력적인 오답. 나머지 1번 보시면 디자인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요소 모르겠고 3번에 대략적인 전반적인 추세란 뜻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추세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더라. 자, 다 와갑니다. 19번 갈게요.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네요. 자, 일단 A와 B에 각각 단어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A번부터 보겠습니다. A번 앞에 내용이 굉장히 주요하고요. 자, 많은 어떠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여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브 다음에 people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people을 수식해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갑자기 being able to 나오죠? 얘가 바로 전치사 of의 목적어입니다. 그럼 people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그래서 동명사라는 것은 결국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특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어에서의 동사라는 것은 그 주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걸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동명사도 당연히 주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주로 주어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체를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체가 주 문장에서의 주어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주체를 따로 밝혀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경우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서 이 동명사 앞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people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해석을 하자면 자, 많은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사례. 됐나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사례.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belonging to opposing sides라고 되어 있죠. 서로 반대편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근데 어디서 반대편에 속해 있었어요? 무장한 어떤 분쟁. 무장 분쟁 상황 속에서 서로 적대적인 반대편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었던 사례냐면 이것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례인지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as a result of special situation, 어떤 특별한 상황의 결과로서 함께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것의 사례를 from A to B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에서 B까지 이르는 어떤 이런 특수한 상황 속의 결과로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많더라. 그럼 어떤 사례들? account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군인들이 giving Christmas presents,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to one another, 서로에게.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았대요. 어떠한 사례라고 보여져요? 두 번째, 게릴라군인데요. 어떤 걸 할 수 있었던 게릴라군이죠? prepare to help people, 사람들을 돕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게릴라군들. in serious distress,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게릴라군. even if, 뭐 할지라도 they have come from the other side. 그들이 반대 진영에서 왔을지라도 서로 아주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던 게릴라 군의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많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들은 다 어떤 사례라고 보여지나요? 서로 다른 진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크리스마스 선물도 나눠주고, 그쵸?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하는 걸 보니까 서로 반대편이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보여지네요. 그쵸? 나머지 interfere는 방해하고 간섭하는 거니까 안 되고요. interact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뭐 이것까지는 놔둘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2번은 확실히 지워주시는 게 맞고 B를 통해서 정답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이제 B의 내용을 좀 볼까요? 여기로 가야 되겠죠? 자, the capacity for cooperation. 여기 정답이 근거가 나오네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 그럼 협력에 대한 얘기가 맞구나. 그쵸?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helping, 도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doesn't entirely disappear in anyone. 그 누구에게도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And it can be brought out이네요. 그것들은 발휘될 수가 있죠. by ing. 뭐뭐 함으로써. render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항상 수업에서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요. render은 대표적으로 make와 같은 오형식의 구문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make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 A를 B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hustle, us and them boundaries 이것이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를 채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함으로써 굉장히 적대적인 우리와 그들 간의 경계를 이렇게 만듦으로써 그것이 발휘될 수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서로 적대적인 상황인데 협력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우리라는 어떤 경계선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것이 가능하냐, 요걸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일단 1번부터 봅시다. 그 경계를 distinct, 더 뚜렷하게 만들어야 되나요?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더 뚜렷하게 한다는 것은 서로 더 적대적이 된다는 뜻이니까 적절하지 않겠고, optimal은 굉장히 최상의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critical 하면 중요한이란 뜻이잖아요. 그들과 우리의 경계를 중요하게 만든다는 것은 경계를 더 강화한다는 뜻이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협력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우리라는 그 경계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듦으로써 협력이 가능하다 정도의 내용이겠죠. 정답이 되는 것은 4번입니다. 문맥 파악이 굉장히 주요했었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일치불일치를 보는 것보다도 독해가 가능해야지 점수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 지문 반드시 잘 복습해 보시고, 자, 마지막 20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예요.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20번에 starreg이라는 그것에 관한 글과 일치하는 거네요. 일치하는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빠르게 보자면 여기 부분. 그가 사용했습니다. Social Networking Site라고 되어 있죠. SNS를 사용했어요. To build up an online fan base. 온라인의 팬층을 만들기 위해서 SNS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이 팬층은 나중에 뭐에 기여를 하게 돼요? 글의 스토리라인에도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even offer their acting skill. 심지어 그들의 연기도 제공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starreg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팬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 스토리 라인에도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연기도 같이 제공을 했다고 하니까요. 자, 이 부분을 토대로 일치하는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3번 보시면 it was helped. 그것은 도움을 받았어요. 팬들에 의해서. 그쵸? 언제? The production process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팬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나머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1번에서는 바뀌었죠? 이게 스타트rek이 원래 오리지널 작품이 아니라 이 스타트rek이 원래 스타트rek이라는 원작을 통해서 스타렉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쓰였으니까 이건 틀린 거. 2번은 그것이 비용을 많이 냈다라는 거죠.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스튜디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스튜디오 제작 못했어요. 그래서 팬들의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마지막 요거 좀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자, 그것이 온라인으로 배분을 했답니다. For a fee, since 2005라고 되어 있죠. 2005년부터 가격을 받고 온라인에 계속 배분이 됐다는 뜻인데, 2005년부터가 아니라요. 2005년에 그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개의 문제를 모두 해설을 한번 해봤고요. 최대한 요점을 중심으로 저는 강의를 드렸고, 더 세세한 부분은 여러분 해설지에 제가 꼼꼼하게 넣어놨으니까 반드시 해설지 보시면서 틀린 부분이랑 해석 부분을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꼼꼼하게 학습하시고요. 2022년도 합격을 정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3회차, 우리 마지막 모의고사죠? 마지막 3회차 모의고사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